아마 이 질문을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살짝 놀라고 좀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질문까지 하시면 이렇게 좀 기울어 앉았던 의사가 자세를 고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준비된 병원인지, 얼마나 준비된 의사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소아과 오은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소아과 문호석 원장입니다. 스마일 라식 수술이 가능한 각막의 조건은 수술 전의 각막 두께가 최소 500마이크로 이상, 수술 후의 잔여 각막 두께가 최소 280마이크로 이상, 좀 더 안전하게 생각한다면 290이나 30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의 각막 두께가 500마이크로가 안 된다든지 수술 후에 280 내지는 300이 안 되는 분들은 수술을 하고자 하는 병원에서 스마일 수술 말고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는 것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수 있는 종류가 적고 한정되어 있는 병원은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수술들의 기준에 맞춰서 좀 더 무리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원래 개발한 회사가 짜이스라는 회사인데 비주맥스라는 장비입니다. 비주맥스 스마일 라식이 수술을 한 것도 가장 오래됐고 많은 케이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맥스로 하는 수술이 가장 안전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일 장비는 아무 병원에나 팔지 않는다 하던데 여기는 스마일 라식 장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비주맥스를 이번에 선택해서 들여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레이저 장비는 워낙 정밀한 장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레이저 수치를 맞추는 칼리브레이션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레이저 장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는 정밀 점검을 한 차례 실시하고요. 매일 수술하기 전에 레이저 파워를 점검하는 칼리브레이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에너지가 정상 범위의 10% 이상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수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안전장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술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수술하다 갑자기 정전되면 큰일 나죠. 특히 이제 굴절 수술 같은 경우는 중단이 되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수술로 전환해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안과 수술실에는 UPS라고 하는 비상전원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수술방에 총 3대의 UPS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스마일 라식 장비 안에 이미 UPS 장비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비주맥스 스마일 하는 동안에는 수술이 정전이 된다 그래서 멈출 일이 절대로 없는 수술입니다. 각막에 비대칭이 있거나 각막 후면에 돌출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스마일 수술보다는 라섹 수술이 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섹 수술은 각막의 표면부터 교정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의 비대칭이나 왜곡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막이 비대칭이거나 아니면 각막 후면부에 돌출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게 되면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나 준비된 병원인지 얼마나 준비된 의사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살짝 놀라고 좀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막지용도 장비를 따진다는 것은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공부도 해오고 다른 정보를 이미 많이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응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각막지용도는 각막의 형태를 정밀하게 보는 검사로 기본적으로 스마일 라식을 포함한 굴절 교정 수술들은 각막을 미세하게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비들은 샤인 플러그 방식의 장비들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펜타캠, 그 다음으로는 갈릴레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펜타캠이라는 장비와 갈릴레이라고 하는 장비를 비교해 봤을 때 두 가지 장비들은 미세한 차이도 있고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각막을 두 가지 장비를 검사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정말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질문까지 하시면 이렇게 좀 기울어 앉았던 의사가 자세를 고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석션 로스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스마일 수술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다른 종류의 수술로 전환해서 수술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티큘의 제거 도중에 각막의 실증 내에 렌티큘 조각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 이후의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렌티큘이 남는 것을 어떻게 예방하는지 의사의 노하우와 계획을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렌티큘을 제거하고 나서
오셔서 반드시 렌티큘이 전체가 다 제거됐는지 펼쳐봐서 모양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장 바로 가까운 곳에 쇄극등 현미경 장비를 항상 비치해 두어서 수술 도중에 렌티큘 합병증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하게 확인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서울상과는 쇄극등 현미경이 있나요? 스마일 라식 기계에서 5걸음만 걸으면 현미경이 있습니다. 몇 대나 있어요? 수술실에 하나 있죠. 하나면 돼, 하나면. 원장님께서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굉장히 반갑죠.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딱딱 해주시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좀 더 신뢰를 드릴 수가 있고 뿌듯해지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들 안과에 오셔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